이야, 이게 누구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 한 잔은 받아야지. 이만득이 비웃으며 폭탄 주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민철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어요. 콸, 콸콸. 식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흠뻑 젖은 민철은 놀랍게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머리에서 흐르는 술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을 뿐이었죠. 그 순간 35년 전 학교 뒷골목에서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던 소년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그 일진동창의 회사 앞에는 검찰 차량들이 조용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범죄의 증거들,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조사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명의 검사. 35년 만에 다시 마주한 두 남자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민철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쪽에서는 술 기운이 오른 목소리들이 뒤섞여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접시 부딪히는 소리와 크고 작은 웃음소리가 어수선하게 섞이는 가운데 몇몇 동창들은 이미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술병과 흐트러진 반찬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이만득은 빈 잔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혼자 신이 나서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그가 의자를 거칠게 밀며 비틀거리듯 일어서더니 술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야, 드디어 오셨네. 오늘은 내가 빠질 수 없지. 이만득이 잔을 흔들며 민철 쪽으로 다가오자 주변 동창들은 상황을 살피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옛날 생각 좀 다시 나게 해줄까? 이만득이 장난스럽지만 어딘가 삐딱한 표정을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는 술잔을 민철 얼굴 가까이에서 아래 위로 흔들며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었죠. 이렇게 좋은 자리인데 한 잔은 받아야지. 손목에 힘을 주며 술잔을 크게 기울이는 신용을 하는 이만득. 됐어. 난 술 안 마셔. 민철이 침착하게 말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이만득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튕기냐? 겸손한 척하긴. 이만득이 잔을 흔들며 코웃음을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잔을 높이 들었다가 그대로 아래로 꺾어버렸어요. 술이 한 번에 폭포처럼 쏟아져 민철의 머리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식당의 소음이 순식간에 끊겼어요. 숨 삼키는 소리만 남았죠.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고 셔츠 앞면이 얼룩지는 동안 동창들의 얼굴에는 당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로 놀랄 거면 집에 있을 것이지. 이만득이 비웃으며 의자 쪽으로 돌아가 의자를 발로 차듯 뒤로 밀고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게 우리 스타일이지. 그 말투엔 오래된 우월감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민철은 얼굴에 흐르는 술을 닦지도 않았어요. 대신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컵과 접시들을 조용히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그의 동작에는 불쾌함도 분노도 없었어요. 오랜 시간 익숙했던 듯 고요하기만 했죠. 표정 왜 그래? 좀 서운한데. 이만득이 빈 잔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민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철은 아무 대답 없이 휴대폰을 천천히 열었어요. 화면에는 짧은 진동과 함께 준비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아주 가볍게 고르고 휴대폰을 닫았죠. 식당 한쪽에 앉아있던 후배 조사관이 민철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어요. 민철이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이자 조사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철의 머릿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초겨울 교실에서 들리던 희미한 소음,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그의 가방을 뒤지던 이만득의 모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가방 속에서 돈과 학용품을 빼앗아가던 손놀림과 바닥에 떨어지던 공책의 소리, 운동장 뒤 화장실에서 벽에 등을 붙이고 선 채 숨을 고르던 어린 민철의 모습, 만득 패거리가 벽을 발로 차며 위협하던 순간의 냄새와 공기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주머니 속 두 주먹을 꾹 쥐고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랐어요. 민철은 술 냄새가 든 공간을 훑어보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벌써 가냐? 재미없게 굴지 마라. 이만득이 잔을 들고 비웃었습니다. 민철은 이만득을 한번 내려다보며 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죠. 식당 문 손잡이를 잡아 천천히 밀자 차가운 공기가 한 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식당 안은 다시 길게 가라앉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밖으로 나온 민철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단체방을 확인했죠. 지시대기라는 보고가 규칙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민철은 손가락으로 짧게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최종 정리 들어가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진동이 손끝을 지나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그의 눈빛은 흐트러짐 없이 단단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바닥에 드리워지는 가운데 민철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전 움츠렸던 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죠. 발걸음은 뒤가 아니라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오늘로 끝이다. 이만득. 이만득은 다음날 아침 회사 회의실 문을 세게 밀치며 들어왔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 어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는 거칠게 의자에 앉아 넥타이를 잡아당겼어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잡은 손이 떨려 종이에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죠. 회계팀, 어제 정산한 자료 가져와. 직접 확인해 본다. 이만득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회계팀장이 급하게 서류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사장님, 최근 장부에서 조금 이상한 항목들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만득이 눈을 번쩍 뜨며 말을 끊었습니다. 이상한 건 너희들이지. 서류나네. 그는 문서를 확 낚아채 눈을 휘번덕이며 넘겼어요. 표시된 수상한 거래 내역들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이걸 지금 보고하냐? 어제 뭐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게 일부 자료가 누락된 기록이 있었고, 회계팀장이 말끝을 흐리자 이만득이 의자를 쾅 밀었습니다. 누락?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는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씩 짚어보았어요. 눈이 마주친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메일 서버, 출입 기록 전부 확인해. 누가 장난쳤는지 찾아내. 지시가 떨어지자 직원들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이만득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숨을 길게 들이마셨어요. 누가 나를 노리는 게 분명해. 그의 중얼거림엔 불안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한편 검찰청에서는 민철이 후배 검사들을 모아 자료 정리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문서 하나 없어야 합니다. 그가 서류를 넘기자 후배 검사가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절대 흔적 안 남기겠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들고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철은 차분한 표정으로 다른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감정이 아닌 절차에 집중하는 단단함이 묻어 있었죠. 주임 검사 명의는 그대로 둡니다. 저는 총괄로만 참여할 겁니다. 그가 말하자 비서관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드러나면 오해만 생기죠. 그는 짧게 말하고 문서를 다시 정렬했어요. 검사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자 민철은 한 장의 문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익명 제보 자료와 기존 장부 연결해 보세요. 큰 구조가 보일 겁니다. 그의 말에 박세영이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검사님, 자료 맞붙이면 규모가 예상보다 꽤 큽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인 흔적이에요. 민철은 그녀의 말에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면 더 정확히 가야죠. 그는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박세영은 그의 단단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탁거음만 울렸습니다. 민철은 자료를 바구니에 넣고 다음 단계 준비를 이어갔죠. 그 시각 회사 분위기는 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외부 기관에서 자료 요청이.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어디서? 정확한 소속은 아직? 직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고라고 해. 당장 확인해. 이만득이 벌떡 일어나자 직원들이 움찔했어요. 메일 서버 열어. 누가 어떤 자료 건드렸는지 싹 다 찾아내. 그의 고함에 직원 몇 명이 뛰어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웅성거림이 퍼지고 있었어요. 감찰팀 뜬 거 맞다던데 장부가 많이 꼬였대. 오늘 분위기 진짜 이상해. 작은 목소리들이 파도처럼 이어졌습니다. 이만득은 복도로 나와 직원들을 노려보았어요. 다들 할 일 없어. 빨리 움직여.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머리를 쓸어 넘기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모르는 데서 뭔가 돌아가고 있어. 그의 심장은 빨라졌어요. 손끝은 탁자를 두드리며 불안한 리듬을 만들었죠. 하지만 정작 위협의 실체는 전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위협은 이미 동창의 식당 밖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검찰청 창가에 서 있던 민철은 흐린 하늘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식당에서 흘러내리던 술의 감촉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마음속 결심만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갑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결의로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검찰청 복도에는 거의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박세영이 서류 뭉치를 들고 민철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똑똑. 검사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박세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작은 종이 봉투에 든 USB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또 익명의 제보자가 USB를 보내왔어요. 어디서 들어왔어요? 민철이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USB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접수됐어요. 발신자는 없어요.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세영이 노트북을 열어 USB를 연결했어요. 잠시 뒤였습니다. 화면 가득 복잡한 표와 문서들이 펼쳐졌어요. 차명회사 구조, 비밀 계좌 흐름, 해외 송금 내역 전부 정리돼 있어요. 박세영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습니다. 민철은 가까이 다가가 화면을 유심히 살폈어요. 자료가 너무 정교하네요. 내부 접근 권한이 없으면 절대 못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의 말에 박세영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검사님, 이거 내부 고위직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박세영이 손끝으로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계좌 흐름이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정 시기에 집중된 대규모 자금 이체가 붙어 있었죠. 이만득 쪽 자료 맞습니까? 민철이 물으며 문서를 넘겼습니다. 정확해요. 이 시기 거래는 전부 그의 결제 서명으로 되어 있어요. 민철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익명 제보에 이런 자료가 붙어 있다는 건 그의 시선이 USB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결심했다는 거죠. 박세영이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검사님, 이건 사건 규모를 다시 봐야 해요. 민철은 숨을 짧게 고르고 자리에 앉았어요. 증거 신빙성 확보되면 영장 청구 진행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하자 박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검사님.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 시각 회사에서는 더 큰 혼란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부사장님, 서버 기록에서 삭제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한 직원이 종이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누가 삭제했는지 빨리 찾아내. 이만득이 고함을 치며 서류를 잡아챘어요. 바깥 복도에서는 또 다른 직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금고 서류 일부가 없어졌습니다. 소리에 이만득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뭐라고? 금고에서?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로 향했습니다. 누가 건드린 거야? 말해. 직원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바라봤어요. 지금 당장 책임자 다 불러와. 그가 소리치자 직원들이 흩어져 달려나갔습니다. 회의실 안은 금방 어수선해졌어요. 누군가는 손가락을 떨며 서류를 주워 담았고 다른 사람은 전화를 붙든 채 말끝을 흐렸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제어하지 못했죠. 하지만 상황은 이미 회사 내부를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새벽 3시 회의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조직적 범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후배 검사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장부 조작 정황도 명확합니다. 민철은 의자에 기댄 채 자료를 훑었어요. 은행 기록 제출 요청하고 해외 계좌 추적 바로 들어갑니다. 그가 말하자 후배 검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지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방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더 빠르게 이어졌어요. 박세영이 다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내부 문서와 이 USB 자료가 완전히 일치해요. 위조는 아닙니다. 그녀는 출력물이 잔뜩 담긴 파일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철은 그 파일철을 한 장씩 넘기며 집중했어요. 이 정도면 영장 사유 충분하죠. 박세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합니다. 지금 바로. 민철이 마지막 장을 덮으며 말했어요. 후배 검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복도로 나갔어요. 민철은 잠시 책상 위 USB를 바라보다 손가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시작해야죠. 그의 짧은 한마디는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잠시 뒤 검찰청 불이 하나둘 꺼지고 새벽 작전을 위한 몇 개의 방만 환하게 빛났습니다. 복도에는 긴장된 발걸음과 조용한 서류 손질 소리만 이어졌죠. 그리고 사시 정각이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연락이 도착했어요. 그 시각 회사 건물 주변에는 조용히 차량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좁은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각 팀 대기. 투입 2분 전. 무전에서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사관들이 어둠 속에서 장비를 점검하며 일렬로 정렬했어요. 민철은 직접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실에서 전체 동선을 확인하며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다시 열어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이 초점이 고정돼 있었죠.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진행합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듯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무전에서 신호음이 울렸어요. 각 팀 투입. 짧고 단단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차량 문이 동시에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조용히 건물 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회사 건물 유리창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그리고 곧 회사 내부로 첫 팀이 진입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만득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새벽이었습니다. 민철은 집 현관을 천천히 열었어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불도 켜져 있지 않았죠. 그가 신발을 벗으려는 순간 눈앞에 작은 흰 봉투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민철이 허리를 숙여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에는 둥근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 오빠에게. 그는 봉투를 손바닥 위에 올리고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노란 종이에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힘내. 오빠는 착하고 멋있으니까 나쁜 사람 다 이길 거야. 어린 미나가 쓴 글씨였습니다. 미나는 학창시절 민철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오빠를 옆에서 항상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던 따뜻한 동생이었죠. 민철은 편지를 손끝으로 조심스레 쓸었습니다. 글씨 아래 그려진 작은 해 모양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그림 속에는 어린 동생의 응원과 순수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철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편지를 다시 접었어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걸어가며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해내자. 그 시각 회사 내부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임원실 앞에는 직원들이 몰려 서 있었어요. 작은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 이사회 소집됐답니다. 누군가 서둘러 달려오며 보고했어요. 이만득은 얼굴이 누렇게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회가 왜? 그의 목소리는 잠긴 듯 불안하게 떨렸어요. 금고 서류 분실건 때문이라는데요. 직원이 말끝을 흐리자 이만득은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회의실 준비해. 지금 간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사회실 안에서는 이미 몇 명의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들어오시죠. 누군가 말했지만 표정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만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빈자리로 향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굳었어? 문제 생기면 해결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그를 향한 신뢰를 잃고 있었어요. 부사장님, 금고 서류 분실은 중대한 관리 소홀입니다. 해외 계좌 관련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직무 유지가 어렵습니다. 임원들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단호했죠. 직무 정지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어요. 표를 던지는 손길은 조용했지만 냉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직무 정지 가결. 서류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이며 결정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만득의 얼굴에서 피기가 완전히 가셨어요. 잠깐 이건 오해야. 그는 손을 들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은 서류를 챙겨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공간에 남았죠. 그 시각 검찰청에서는 민철이 체포 절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비 완료된 체포 영장과 조사 문서가 정돈돼 있었어요. 오늘이네요. 민철이 조용히 말하자
후배 검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선배님. 모든 팀 대기 중입니다. 박세영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어요. 검사님, 자금 흐름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체포 시점은 이사회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돌리자 자금 이동 그래프와 도표가 정리돼 나타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진행하세요. 민철의 말투는 단단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죠. 박세영이 나가고 방 안에 혼자 남은 민철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미나의 편지를 꺼내 펼쳤어요. 오빠는 나쁜 사람 다 이길 거야. 어린 미나의 글씨가 다시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어 조심스럽게 품 안에 넣었어요. 미나야, 잘 보고 있어라. 민철이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아침 햇빛이 희미하게 건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다시 책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수사관들이 정리해둔 체포 절차 문서가 순서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첫 장을 천천히 넘기며 손끝으로 페이지를 눌렀죠. 흐트러짐 없이 가자. 짧은 한마디가 방 안에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사팀에게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체포 시작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작은 진동이 손바닥으로 퍼졌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며 문을 나섰어요. 복도에는 이미 팀원들의 긴장된 발걸음이 퍼져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하나 둘씩 출발했어요.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었죠. 그 시각 회사 밖 주차장에서는 검찰 차량의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 공기 속에서 그 소리는 단단하게 퍼져나갔어요. 민철은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손끝으로 주머니 속 편지를 다시 한번 눌러 확인했어요. 오늘이었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악연이 또 한 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청 정문 앞에 차량이 도착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철이 차에서 내리자 주변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민철이 짧게 중얼거리며 조사동으로 향했어요. 그 시각 이만득은 이사회실에서 나와 정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은 차갑게 그를 따라갔어요. 과거 같았으면 그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부사장님, 기자들이 대기 중입니다. 한 직원이 속삭이며 옆을 지나갔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부사장님, 회계장부 조작, 해외 계좌 의혹 사실입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롭게 쏟아졌어요. 이만득은 이를 악물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때 한 검찰 직원이 그에게 출석 통보서를 내밀었어요. 오늘 즉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민철이 있는 조사실로 향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갑자기? 이만득이 종이를 움켜쥐며 중얼거렸어요. 변호인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부사장님은 주임 검사님과 형식적인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만득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별거 아니겠지. 그는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며 조사동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조사동 복도는 고요했어요. 이만득은 손바닥에 땀이 고여 손가락을 몇 번 닦았습니다. 조사실 문 앞에 도착하자 수사관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들어가세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문을 통과한 순간 이만득은 걸음을 멈췄어요. 등을 보인 채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정돈한 뒤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그 순간 이만득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민철, 네가 어떻게 여기에? 이만득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넋이 나간 채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철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앉으시죠, 이만득 씨. 목소리는 낮았고 담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만득 관련 서류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계좌번호, 날짜, 송금 내역, 차명회사 이름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만득은 의자를 찾지 못한 듯 허공을 더듬었어요. 민철은 문서 더미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확인하세요. 짧고 명확한 말이었어요. 이만득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넘겼습니다. 문서 속 내용이 더 많아질수록 그의 표정은 굳어졌어요. 이 자료들을 다 어떻게? 민철은 눈길도 주지 않고 수사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관 2명이 다가와 그의 소지품을 테이블 위로 꺼냈어요. 휴대폰, 지갑, 서류 봉투가 하나씩 줄을 이뤘습니다. 전자기기 다 압수하세요. 민철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수사관이 장비를 정리하며 번호 태그를 붙였습니다. 이만득은 의자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얼굴에 핏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민철, 내가 검사였어?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서를 넘기며 다음 자료를 확인했죠. 수사관들이 조사대장을 준비하며 방안은 점점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만득은 갑자기 손을 뻗어 책상을 붙잡았어요. 잠깐만, 이건 오해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말은 흐트러진 숨과 함께 끊어졌습니다. 민철은 시선을 들지 않고 말했어요. 증거가 말합니다. 방안이 정적에 잠겼어요. 이만득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어깨를 움츠렸어요. 35년 전 교실에서 자신이 장난삼아 괴롭히던 그 아이가 오늘 자신을 심판하는 검사로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눈앞에 남았습니다. 민철은 수사관에게 종이를 건넸어요.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수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실 뒤쪽 장비를 가동했습니다. 녹취 장치가 켜지는 소리가 미세하게 울렸어요. 이만득은 손을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철아, 한 번만. 짧은 말이었지만 방안 공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서철을 손에 들었습니다. 조사 시작합니다. 그의 말이 조사실 전체에 단단하게 울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래 묻혀있던 35년의 시간이 두 사람 앞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은 커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한 채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가 집을 나서려던 순간 휴대폰이 크게 진동했어요. 응급실? 화면에 뜬 병원 번호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문도 제대로 잠그지 못한 채 계단을 뛰어내렸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는 환자 이동 침대가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미나 보호자분, 의사가 달려오며 손짓했어요. 민철이 가까이 다가가자 의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허혈성 쇼크였습니다. 혈류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지금 안정된 겁니까? 민철이 양손을 무릎에 짚으며 힘겹게 물었어요. 의사는 손등으로 이마를 닦으며 답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바로 해서 급한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에 민철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어요. 미나는 중환자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입술은 마르고 손끝은 차가웠어요. 민철은 침대 옆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왜 이런 걸 혼자 버티고 있었어? 그는 손을 잡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후배 검사의 이름이 떴어요. 선배님, 지금 상황이 급합니다. 너무 급한 목소리에 민철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만득 측 변호인단이 기자들 불러서 허위 자료 풀었습니다. 무슨 자료? 해외 계좌 전부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사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민철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일단 자료 모아서 대기해. 최대한 서둘러 갈 수 있도록 할게. 전화를 끄는 그는 미나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민철은 마음이 급했지만 동생 미나가 더 소중했기에 조금이라도 미나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잠이 들어있는 미나를 보며 민철은 미안하다, 미나야. 금방 올게.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은 억눌려 있었지만 손끝만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검찰청에 도착하자 복도는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후배 검사들이 뛰어다니며 서류를 옮기고 있었어요. 선배님, 기사 계속 올라옵니다. 후배 검사가 태블릿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여론 완전히 뒤엉킵니다. 박세영은 금융실에서 증거 다시 확인 중입니다. 민철은 코트를 벗어 의자 위에 걸치며 말했어요. 수사팀 전원 모이라고 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다음 순간 박세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검사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해외 계좌 추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조작 논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반대 증거가 나왔어요. 세영의 손끝이 그래프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 자금 흐름이요. 처음엔 의심했는데 다시 대조하니까 완전히 맞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검사님. 이건 절대 뒤집히지 않습니다. 세영의 얼굴에는 긴장 대신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철도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러면 여론전부터 막는다. 그는 팀원들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정확한 팩트만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어. 감정 빼고 숫자만 적어. 수사관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류 정리와 타이핑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사이 변호인단은 또 다른 허위 제보를 언론에 흘렸고 한 뉴스 채널에서는 이미 이만득, 옹호 패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후배 검사가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저 사람들도 사실을 알면서. 민철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감정 섞지 마. 증거만으로 끝낸다. 민철은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병원에서 받은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미나야 버텨라. 그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어요. 방 안은 계속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밤까지 자료를 모으고 분석했어요. 박세영은 마지막 보고서를 민철에게 건넸습니다. 검사님, 이걸로 충분합니다. 민철은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어요. 좋아. 이걸로 반격한다. 그의 눈빛은 다시 흔들림 없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은 밤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얼굴로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자 의료진이 민철을 바라보며 다가왔어요.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위기는 넘겼어요. 의사는 밝진 않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민철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는 미나의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미나는 산소줄을 단 채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민철이 다가가자 미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오빠 왔어? 미나가 약하게 미소 지으며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민철은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버텼어?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깊이 눌러 담긴 떨림이 있었어요. 미나는 얼굴을 조금 돌리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오빠 일 방해될까봐 말 안 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지. 민철이 손을 감싸주며 낮게 말했어요. 미나는 가늘게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지키는 사람들 많잖아. 난 괜찮아. 그 말에 민철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때 다시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후배 검사의 이름이 떴어요. 선배님, 법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만득 건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바로 진행된답니다. 민철은 미나를 보며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알았다. 금방 갈게. 미나는 오빠의 표정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민철은 손등을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곧 다시 올게 미나야. 오래 안 걸릴 거야. 미안해.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닫았어요. 검찰청에 도착하자 팀원들이 이미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배 검사가 다가오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선배님, 변호인단에서 또 언론 플레이 했습니다. 하지만 세영님 자료면 반박 충분합니다. 민철은 서류를 확인하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다 됐지? 그때 박세영이 회의실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검사님, 이 자료면 흔들릴 걱정 없습니다. 세영은 두꺼운 파일을 양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해외 계좌 흐름 전체가 시간대별로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차명 회사의 매입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세영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했어요. 좋습니다. 이걸로 정리해서 법원 제출하죠. 민철이 말하자 세영이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배 검사들은 서류를 묻고 복사하고 정리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선배님, 제출 준비 끝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민철은 창밖을 잠시 바라봤어요. 머릿속에는 누워있는 미나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버텨줘야 한다. 그는 아주 낮게 혼잣말을 했어요. 손등에는 미세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법원 심사실 앞은 이미 취재진으로 붐벼 있었어요. 민철이 나타나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 검사님, 혐의 입증 자신하십니까? 부사장님 측의 반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심사실 안에서 판사는 서류를 차례로 넘기고 있었어요. 박세영이 제출한 증거 파일은 묵직하게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판사는 오래 자료를 검토한 뒤 고개를 들었어요. 검찰의 주장, 신빙성 충분합니다. 그 한 문장으로 이만득의 패색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잠시 뒤 판사는 결정을 내렸어요. 구속영장 발부합니다. 심사실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팀원들은 흔들리지 않게 자세를 유지했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비쳤어요. 민철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파일을 닫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대기하던 이만득에게 다가갔어요.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피의자, 이동하겠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고개를 떨궜어요. 발걸음은 무거웠고 더는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민철은 그대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미나가 고개를 조금 돌렸습니다. 오빠 왔어? 민철은 다가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응, 이제 거의 끝났어. 미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야. 민철은 동생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었어요. 내가 잘 버텨줘서 그래. 고마워 미나야.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민철은 알았어요. 오늘 버틴 모든 순간이 동생이 기다리고 있는 이 병실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한 달 뒤였습니다. 교정시설 면회실 복도는 고요했어요. 민철은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면회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강화유리 너머에 이만득이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과시하던 기세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이만득이 고개를 들었고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김 검사님 오셨네. 그가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리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민철은 의자에 천천히 앉아 시선을 맞추지 않은 채 자세를 잡았어요. 시간 길게 쓰지 않을 거야. 이만득은 손끝을 서로 맞대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창회에서 내가 한 행동 정말. 그의 입술은 말끝을 찾지 못한 채 잠시 멈췄어요. 창백한 얼굴에서 후회가 드러났지만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일은 바보 같은 짓이었어. 민철은 움직이지 않은 채 단단하게 말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가 저지른 건 그날의 모욕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범죄였어. 그 말에 이만득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어요. 나 정말 후회해. 이만득은 손바닥을 맞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내가 했던 것도.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어요. 민철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후회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야. 민철의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어요. 면회실에는 둘 사이에 오래된 시간만이 묵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만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더 깊게 숙였어요. 그 모습에는 패배와 포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철은 시계를 한번 확인했어요. 그만 갈게. 의자를 밀고 일어나자 이만득이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회 한 번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민철은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리며 면회가 끝났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먼지들이 천천히 공중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주머니 속에 넣으며 걸음을 이어갔어요. 발걸음은 처음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약한 바람이 코트깃을 스쳤어요. 민철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 그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어요. 입술에는 처음으로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검찰청에서는 사건 보고서 정리가 한창이었습니다. 후배 검사들이 바쁘게 자료를 옮기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선배님,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후배 검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페이지를 넘겼어요. 박세영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최종 보고서입니다. 그녀는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어요. 불법 자금 흐름부터 이사회 직무정지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민철은 파일을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보고가 끝난 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교육 자료로 남기죠. 그는 조용히 말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 내부 개편의 기준이 될 만큼 명확한 사례가 되었어요. 각 부서에서 이 사건을 참고해 규정을 다시 손보는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퇴근 후 병원에 들른 민철은 문을 열고 미나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다 오빠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요즘 표정 좋아졌네. 민철이 의자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응, 이제 다 정리됐어. 이번엔 오빠가 이겼어.
미나가 이불을 조금 당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 이제야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 민철은 동생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래. 이제 그럴 수 있어. 미나의 눈동자에는 안도와 따뜻함이 함께 비쳤습니다. 며칠 후 민철은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나무 사이로 봄바람이 불며 장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코트를 벗어 옆에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고요한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이어진 긴 그림자가 드디어 사라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지나가자 민철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이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앉는 듯 했어요.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때 벽에 등을 붙이고 주먹만 쥐고 있던 소녀는 이제 법이라는 무기를 든 검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과거의 상처를 복수가 아닌 정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민철이 공원 벤치에 앉아 봄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35년 전 그 어두운 교실이 없었어요. 대신 따뜻한 햇살과 새로운 시작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민철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누군가는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언젠가는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민철처럼 당신도 언젠가는 봄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날이 올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